안녕하십니까. 법무법인 동률의 강동우 변호사라고 합니다. 개정 임대차 3법이라는 것은 계약갱신 청구권, 전월세 상한제, 전월세 신고제 이렇게 세 가지를 칭하는 것인데요. 주택임대차보호법 및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상에 새롭게 추가된 조항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계약갱신 청구권이라는 것은 기존에 임차인에게 2년 보장의 임대차 기간이 있었는데 여기에 다시 2년을 추가로 갱신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한 것입니다. 반면 전월세 상한제는 계약을 갱신할 경우에 전월세를 기존 전월세에서 5% 이상 올릴 수 없게 규제한 제도를 말합니다. 한편 전월세 신고제는 전월세의 경우에 신고를 하도록 규정한 조항을 의미합니다. 우선 긍정적인 변화를 보자면 임차인을 보호하자는 취지로 개정된 법이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원래 집주인이 우월적인 지위를 가지고 있던 임대차 관계에서 이제는 임차인이 목소리를 크게 낼 수 있게 그 권리가 법으로 보장된 점이 가장 크다고 할 수 있죠. 반면에 아쉬운 점이라고 하자면 현실적인 부분을 충분히 고려하지 못한 채 시행되다 보니 집주인과 세입자 간에 많은 갈등이 발생을 야기시킨다는 겁니다. 특히 임차인에게 원래 보장되었던 2년에 새롭게 추가로 2년을 더 연장할 수 있는 갱신 청구권을 주고 전월세 상한을 5% 인상에 그치게 함으로써 소위 전월세 풍기 현상과 아울러 전월세가 과속 인상이라는 부정적인 측면도 낳게 된 거죠. 형법과는 달리 원칙적으로 민사법인 임대차 관련 법령에는 불소급의 원칙이 적용되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개정 이전의 법률까지 소급 적용된다 하더라도 엄밀히 위헌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제 개인적 생각으로는 신뢰보호 원칙이나 법적 안정성을 해치는 등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정책적으로는 유예기간을 두거나 소급하지 않도록 규정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았나 하는 아쉬움이 들곤 합니다. 집주인이 개정법 시행 전에 세입자와 재계약을 하지 않겠다고 통보한 경우라 하더라도 세입자는 개정법에 의한 계약갱신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고 집주인은 법에서 정한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러한 갱신을 함부로 거절할 수 없습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집주인이 개정법 시행 전에 새로운 세입자와 이미 임대차 계약을 맺은 경우에는 기존 세입자는 갱신 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는 점을 유의하셔야 할 것입니다. 법에서 이제 구체적으로 이제 9가지를 이제 규정을 했는데 가장 대표적인 게 실거주, 그 다음에 2기 이상의 차임을 연체한 경우, 기타 법적으로 이제 여러 가지를 이제 규정하고 있는데 조금 특이한 부분은 이제 9호에서는 조금 포괄적으로 일반적인 규정으로서 더 이상 임대차 관계를 존속시킬 수 없는 사정이 있는 경우에도 임대차 거절 사유로 인정하고 있다는 점에 특색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예컨대 이제 임차인께서 자기가 이제 이사를 나간다라고 한다든지 이런 것들 다 이미 얘기했는데도 불구하고 그거 입각해가지고 집주인께서 다른 세입자를 이제 구해 놨는데 갑자기 이제 변심을 이제 하는 경우에는 새로운 임차인한테 어떤 예측하지 못한 피해라든지 또 집주인한테는 배액배상이라든지 그런 어떤 손해에 미칠 가능성이 다분하기 때문에 이런 경우를 아주 대표적인 9호 거절 사유라고 보고 있습니다. 정확히는 집주인에게 갱신 거절 사유로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 9가지 유형을 규정하여 인정하고 있는데 그중 대표적인 사유가 우리가 흔히 일상이나 뉴스에서 접하는 것과 같이 집주인 본인 또는 그 직계가족이 실거주를 사유로 갱신을 거부하는 거죠. 그런데 만약 집주인의 실거주 주장이 거짓이고 종전 임대차 만료 후 2년 내에 새로운 세입자에게 임대하였다. 이런 2가지가 입증된다면 기존 세입자는 집주인에게 법에서 정한 바에 따라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손해배상액에 대해서도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는 명시적으로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어가지고 특별히 어떤 위자료라고 이제 규정한 것보다는 법에서 정한 손해배상액이 될 것입니다. 네. 당사자 간에 합의가 있다면 물론 가능합니다. 다만 세입자가 동의도 하지 않았는데 집주인이 일방적으로 전환하는 것은 가능하지 않다고 보입니다. 설령 동의가 있다 하더라도 주택임대차보호법 제7조의 2에 따른 법정 전환율
규정이 적용되기 때문에 제한적으로 전환이 가능할 것입니다. 전세를 기준으로 해서 월세로 바꿀 때 전세금 얼마에 대해서는 월세가 이렇게 얼마로 전환해서 책정할 수 있다. 이렇게 법에서 아예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특약을 넣는 것 자체는 법에서 금지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임차인에게 불리한 약정을 하게 되면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반해서 무효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세입자가 이와 같은 특약에 반해서 계약갱신 청구권을 행사하는 것을 막을 수는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거를 이제 법적으로는 편명적 강행 규정이라고 하는데 철저하게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임차인 보호에 입각해서 임차인에게 불리한 조항에 대해서는 무효로 보고 있습니다. 전월세 상한제는 현재 계속 중인 계약에서 임대료를 증액하거나 계약갱신 청구권을 행사하는 경우에 이제 적용되게 됩니다. 당사자 간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는 집주인은 주택임대차보호법 제7조에 따라 통상적인 차임 증감 청구권 행사와 마찬가지로 임차주택에 대한 조세, 공과금, 그 밖에 경제 사정의 변동으로 인하여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하여 증액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이때 소송에서 그 요건이 인정되면 청구 시점으로 소급하여 증액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가장 이제 보편적인 방법은 증액 청구에 대한 소송을 하게 됩니다. 그렇죠. 그때 기점으로 할 수도 있고 그 전에 소송 전에 이미 이제 청구의 의사 표시를 했다면은 그 청구 시점으로 소급이 될 겁니다. 사실은 과연 이게 활용도가 이렇게 충분하다고 볼 수 없는 그런 측면은 있습니다. 그렇죠. 어떻게 보면은 이게 제도적으로는 보장이 돼 있지만 과연 이걸 활용성에 있어서는 좀 의문이 드는 부분은 분명히 있습니다. 세입자 보호나 전월세 안정이라는 입법 취지가 무색하게 오히려 집주인과 세입자 간의 갈등이나 분쟁을 조장하는 원인이 되고 있으며 전월세 풍기나 전월세 상승의 주된 요인으로 지목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현실을 인정하고 그 토대 위에서 보완하는 재개정이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이거를 이제 일방적인 어떤 갱신 청구권이나 전월세 상한제를 두기보다는 합의를 유도하고 거절 사유도 조금은 유연하게 넓게 좀 인정하는 규정, 그리고 전월세 상한이 5%라는 거는 현 시점에서 봤을 때는 전월세가 굉장히 높아진 그런 관점에서 2년마다 5% 제한만 이렇게 따른다면은 집주인은 여기에 결코 동의하지 않을 겁니다. 그러다 보면은 집주인과 세입자 간의 갈등은 더 이렇게 많아지게 되고 결국은 악순환이 계속되는 거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현실화하는 시정이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주로 이제 집주인이 이제 의뢰가 많이 들어오는데 세입자를 계약 기간 종료 후 내보내달라, 명도 소송에 대한 어떤 청구가 제일 많았습니다. 그거하고는 별도의 어떤 문제인데 그 부분은 이제 원상 회복 의무라는 게 법에도 규정이 되어 있고 보통 표준 계약서에 원상 회복 의무라는 게 있기 때문에 만약에 그렇게 집을 깨끗이 쓰지 않거나 파손을 이렇게 한 경우에는 세입자는 집주인에게 원상 회복 의무와 불이행 시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됩니다. 그 조항을 통해 가지고 집주인은 구제받게 되며, 하지만 지금 현재 집주인과 세입자가 굉장히 분쟁이 있는 상황에서는 집주인은 그 조항 내지 그 계약 내용을 엄격하게 주장을 해서 세입자 간의 갈등이 더 심화되는 실정이긴 합니다. 부동산 관련 지금 현행법 관련해서 공시지가나 세율이 급격하게 상승한 현 상황에서 오랫동안 실거주하는 1가구 1주택자에게 소득 수준에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과중한 보유세 부과하는 것은 사실상 국민의 기본적인 주거권까지 침해될 수 있는 문제입니다. 이와 같은 현실을 반영하는 관련 법령의 개정이 시급해 보이는 것은 사실입니다.